야, 요즘 자율주행 얘기 나오면 꼭 이런 말 나오잖아. 테슬라 FSD가 최고다. 웨이모가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현대차는 뭐 하냐고? 솔직히 나도 그랬어. 현대차 자율주행 얘기 들으면 뭔가 좀 뒤처진 느낌이랄까? 근데 말이야, 이번에 직접 확인해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 현대차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무인 로보택시를 진짜로 굴리고 있어. 그것도 올해 안에 상용화한다고. 이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모셔널이라는 회사. 근데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 자율주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나도 처음엔 그냥 현대차 자회사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기가 좀 달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테슬라 FSD랑 비교해서 어떤지 궁금하잖아. 진짜 타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많아. 오늘 이 얘기 한번 제대로 정리해볼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현대차 모셔널 로보택시는 테슬라 FSD랑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뭐가 다르냐면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 테슬라는 카메라 8개로 승부를 보는 거고, 모셔널은 센서 29개를 달고 안전에 올인한 거야.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드는지, 실제로 타보면 어떤 느낌인지 하나씩 얘기해줄게. 이렇게 좋은 차를 할인받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모터 다이렉트. 자, 그럼 모셔널이 뭔 회사인지부터 딱 정리해줄게. 이거 모르면 뒤에 얘기가 이해가 안 돼. 모셔널은 2020년에 현대자동차랑 앱티브라는 회사가 50대 50으로 합작해서 만든 자율주행 전문 회사야. 앱티브가 뭐냐면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자율주행 기술로 유명한 곳이거든. 근데 이후에 현대차가 한 5조 원 정도를 투자하면서 지분을 87%까지 올렸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현대차 자회사라고 봐도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모셔널은 현대차의 일반 자율주행 기술을 만드는 곳이 아니야. 얘네가 노리는 건 로보택시, 그러니까 무인 택시 사업이야. 웨이모, 크루즈 같은 회사가 경쟁 상대라는 거지. 이게 무슨 차이냐면 테슬라 FSD는 기본적으로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있어. 위급하면 사람이 개입하는 구조야. 근데 모셔널 로보택시는 아예 운전자가 없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거야. 완전 무인. 그러니까 센서도 더 많이 달고 안전 기준도 더 빡빡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율주행에는 레벨이 있거든. 간단하게 말하면 레벨 2까지는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이야. 근데 레벨 3부터는 시스템 책임,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책임이 돼. 레벨 3랑 4 차이는 뭐냐면 레벨 3는 위급하면 운전자가 개입해야 되고, 레벨 4는 아예 운전자 없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모셔널이 지금 만드는 게 레벨 4야. 이건 진짜 무인이라는 거지. 대부분 도로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다 컨트롤하는 단계. 그래서 센서가 29개나 달려있는 거야. 차량은 아이오닉 5를 베이스로 쓰고 있어. 근데 일반 아이오닉 5랑은 완전 달라. 위에 센서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트렁크에는 컴퓨터 장비가 들어가 있어서 블룩 튀어나와 있거든. 솔직히 외관만 보면 좀 투박해 보여. 테슬라처럼 깔끔하게 생긴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의도된 거야. 일단 센서를 최대한 많이 달아서 안전을 확보하고 나중에 기술이 검증되면 하나씩 줄여나가겠다는 접근이거든. 자동차 회사들이 원래 이렇게 해. 처음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검증되면 단순화시키는 거지. 재밌는 건 차 옆에 한글로 모셔널이라고 써있어. 외국인들이 보면 이게 뭐냐고 하는데 한글이 예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모셔널이라는 이름이 좀 의미 있어. 모신다는 뜻이잖아.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극진하게 모신다는 느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모셔널의 철학이랑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서비스 지역은 일단 미국 라스베가스부터 시작해. 라스베가스가 왜 첫 번째냐면 차량 호출 서비스 수요가 크고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이라서 그래. 그리고 네바다주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라이선스를 가장 먼저 보급한 지역이기도 하고, 웨이모, 크루즈, 줌스 같은 경쟁사들도 다 라스베가스에 지사가 있어. 올해 초부터 시범 운행 시작하고 연말에는 본격 상용화한다고 해. 근데 모셔널 앱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우버나 리프트 앱에서 불러서 타는 방식이야. 이게 중요한 게 우버나 리프트가 되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 자, 그럼 실제로 타봤을 때 어땠는지 얘기해줄.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스펙은 스펙이고 실제로 타봤을 때 느낌이 어떤지가 진짜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말해줄 건 주행이 진짜 부드럽다는 거야. 이건 타본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야. 웨이모 타봤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웨이모는 좀 과감하게 움직이고 빠르게 쑥쑥 간다고 해. 약간 한국인 운전 스타일처럼 과격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 근데 모셔널은 달라. 일단 부드러워. 가속할 때도 급하게 확 받는 느낌이 아니라 서서히 올라가는 느낌이고, 멈출 때도 균일하게 속도를 줄여서 딱 멈춰. 보통 운전자들이 브레이크 밟다가 좀 여유있게 한 다음에 쓱 멈추잖아. 근데 얘는 균일하게 감속해서 딱 맞게서 컴퓨터가 운전하는 느낌인데 이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 실제로 타봤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우리나라 아이오닉 5 택시 타는 것보다 훨씬 경험이 좋다고. 전기차 특유의 회생제동 때문에 울컥거리는 느낌이잖아. 근데 모셔널은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 사람이 주행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아이오닉 택시 타는 것보다
회생제동이 덜 느껴진다고 하더라고. 두 번째로 좋은 건 인식률이야. 센서가 29개나 달려있으니 당연히 인식을 잘하겠지 싶은데 진짜 잘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도 한 명씩 다 인식하고 사거리 건너편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까지 다 인식. 주변의 자동차, 사람, 오토바이 이런 거 다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어. 그리고 예측 능력도 괜찮아.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냥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구분한다고 해. 이게 없으면 사람이 몇 미터 이내로 감지됐다 그러면 갑자기 멈출 수도 있거든. 근데 AI로 예측을 해서 건널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지. 세 번째로 좋은 건 차선 변경이야. 테슬라 FSD는 거의 급박하게 끝에 가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모셔널은 미리미리 차선을 변경해. 옆차선에 차가 없으니까 미리 3차선으로 붙고 우회전해야 되니까 미리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움직여. 그리고 스톱 사인 같은 것도 엄청 멀리서부터 인식해. 미국은 신호가 없어도 사거리에서 일단 멈추고 출발해야 되는 규정이 있거든. 이런 것도 다 잘 지켜. 멈췄다가 다른 차들 확인하고 예측 출발도 잘해.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해야 될 게 있어.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거든. 일단 브레이크가 좀 아쉬워. 가속은 진짜 좋아. 테슬라 FSD처럼 1에서 100까지 엄청 세밀하게 모터가 잘 조율해서 부드럽게 움직여. 가속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근데 브레이크는 FSD가 한 수 위라는 느낌이. FSD는 차량이 중간에 나오거나 정차하는 상황에서 뭔가 잘 조율된 것처럼 미리미리 준비해서 리니어하게 곡선을 그려가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이거든. 근데 모셔널은 실제 운전자가 주행하는 것처럼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는 느낌이 좀 있어. 물리 브레이크랑 회생제동을 둘 다 섞어 쓰는 느낌이랄까? FSD는 진짜 회생제동만으로 브레이크를 잘 조율하는 느낌인데 모셔널은 아직 거기까진 아닌 것 같아. 이 부분은 좀 더 다듬어지면 좋겠더라고. 두 번째로 아쉬운 건 소음이야. 로보택시를 위한 컴퓨터가 트렁크에 있거든. 그래서 트렁크에서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꽤 커. 서버 컴퓨터에 있는 팬 느낌이야. 웨이모는 실내 탔을 때 저 정도 소음이 안 나거든. 근데 이건 시승했던 차가 개발 중인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렇다고 해. 실제로 서비스된 차량은 컴퓨터가 있는 부분을 다 막아서 팬 소음이 많이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건 뒷자리 디스플레이야. 웨이모나 FSD는 주변에 있는 자동차, 사람, 오토바이 이런 걸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주거든. 근데 모셔널은 그게 좀 부족해. 뒷자리 스크린에 주변 환경을 보여주긴 하는데 차선 그림이 안 나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물이 뭐가 있는지 정도만 보여줘. 자율주행 초기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게 있으면 신뢰가 더 가거든. 이 차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보여주면 안심이 되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아쉬워. 그리고 한번 돌발 상황이 있었어. 차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춘 적이 있거든. 알고 보니까 여러 개의 차선을 인식하고 좀 더 빠른 차선을 선택하려고 오른쪽으로 갔는데 우회전 전용 차선이라서 멈춘 거야. 관제센터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변을 듣기도 전에 차량이 먼저 원래 길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해. 이런 돌발 상황 빼고는 안전하다고 느껴졌어. 근데 아직 시범 서비스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듬어져야 할 것 같긴 해.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 모셔널 로보택시랑 테슬라 FSD 중에 뭐가 더 좋냐는 거지.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비교 자체가 좀 애매해. 왜냐면 둘이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거든. 일단 가장 큰 차이부터 말해주게. 테슬라 FSD는 내 차에서 쓰는 주행 보조 기능이야. 운전석에 내가 앉아있고 위급하면 내가 개입하는 구조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의 센서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근데 모셔널 로보택시는 아예 운전자가 없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거야. 승객만 타고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센서 역할을 안 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얼음이 오든 차가 다 알아서 해야 돼.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센서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테슬라는 카메라 8개만 쓰고 있어. 라이다도 없고 레이더도 뺐어. 카메라만으로 사람처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차가 깔끔하게 생겼어. 센서가 밖으로 튀어나온 게 없으니까. 근데 모셔널은 센서가 29개, 라이다가 5개, 레이더가 11개, 카메라가 13개. 가장 위에 롱레인지 라이다 하나 있고 4개의 단거리 라이다가 사방에 붙어 있어. 그래서 차가 좀 투박해 보여. 센서가 주렁주렁 달려 있으니까 이게 뭔 차이를 만드냐면 악천후 대응이 달라져. 테슬라 FSD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거나 했을 때 카메라가 디그레이드 되는 걸 볼 수 있어.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사람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완전 부위는 아직 어려운 거지. 근데 모셔널은 카메라가 안 되면 라이다가 있고 라이다가 안 되면 레이더가 있어. 2중 3중으로 센서가 백업하는 구조야. 그래서 보스턴에서도 테스트하는 거야. 보스턴이 미국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 중 하나거든.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도로도 복잡해. 거기서 문제 없이 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 된다는 거지. 그리고 브레이크 조율은 솔직히 테슬라가 더 좋아. FSD는 차량이 중간에 나오거나 정차하는 상황에서 진짜 잘 조율된 것처럼 미리 준비해서 부드럽게 멈춰. 회생 제동만으로 브레이크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느낌이거든.
근데 모셔널은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는 느낌이 좀 있어. 물리 브레이크랑 회생 제동을 둘 다 섞어 쓰는 것 같아. 이 부분은 테슬라가 한 수 위야. 근데 가속은 둘 다 비슷해. 모터가 세밀하게 조율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건 둘 다 잘해. 전기차의 장점을 잘 살린 거지. 차선 변경은 모셔널이 더 여유 있어. 테슬라 FSD는 가끔 급박하게 끝에 가서 차선 변경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모셔널은 미리미리 차선을 변경해. 우회전해야 되면 미리 오른쪽으로 붙고 좌회전해야 되면 미리 왼쪽으로 이동하고. 이건 로보택시라서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디스플레이는 테슬라가 더 잘. FSD는 주변에 있는 자동차, 사람, 오토바이 이런 걸 화면에 실시간으로 보여주거든. 차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근데 모셔널은 그게 좀 부족해. 뒷자리 스크린에 주변 환경을 보여주긴 하는데 차선 그림이 안 나와. 그냥 주변에 뭐가 있는지 정도만 보여줘. 자율주행 초기라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으면 안심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워. 그리고 자율주행 방식도 달라. 테슬라는 E2E 방식이야. end-to-end라고 해서 카메라로 본 영상을 AI가 학습해서 운전하는 방식이지, 사람이 운전하는 영상을 엄청나게 학습시켜서 AI가 알아서 판단하게 만든 거야. 모셔널은 원래 룰 방식이었어. 이럴 때는 이렇게 피해가고 저럴 때는 저렇게 피해가고 하는 규칙들을 다 입력해서 운전하는 방식이었거든. 근데 2024년 말부터 E2E 방식을 융합시키고 있어. 룰 방식이랑 E2E 방식을 둘 다 쓰는 거대 주행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지. 솔직히 지금 스코어로 따지면 테슬라가 더 앞서 있어. 카메라 8개만으로 저 정도 수준을 만들어낸 건 대단한 거거든. 수백만 대 차량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시키니까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근데 모셔널의 접근도 의미가 있어. 로보택시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안전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 센서를 최대한 많이 달고 시작해서 검증되면 하나씩 줄여나가는 방식. 자동차 회사들이 원래 이렇게 해왔어. ABS 시스템도 처음엔 엄청 컸는데 지금은 많이 단순화됐잖아. 그래서 내 생각엔 둘이 결국 중간 지점에서 만날 것 같아. 테슬라가 센서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모셔널이 센서를 줄여나갈 수도 있고. 지금은 방향이 다르지만 결국 비슷한 곳에서 만나지 않을까. 정리하면 현대차 모셔널 로보택시는 테슬라 FSD랑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테슬라가 카메라 8개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거라면 모셔널은 센서 29개 달고 안전하게 쌓아가는 거야. 주행은 진짜 부드럽고 인식률도 좋아. 근데 브레이크 조율이랑 디스플레이 쪽은 테슬라가 아직 한 수 위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야. 테슬라는 내 차에서 쓰는 똑똑한 주행 보조고 모셔널은 진짜 무인 택시를 위한 자율주행이야. 비교 대상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동안 테슬라의 FSD에 가려서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 너무 뒤처진 거 아니냐는 불신을 받아오던 현대차, 로보택시를 통해 어느 정도 답을 해줬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야. 아무래도 택시라는 실전에서 쌓인 경험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현대에서 출시하는 자동차에 자율주행 기술로 적용될 테니까 말이야. 지금까지 들었을 때 너는 테슬라 FSD와 현대차 모셔널 자율주행 둘 중에 어떤 기술이 더 좋은 것 같아? 네 생각도 댓글로 남겨줘봐.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다음에 더 흥미로운 얘기로 다시 찾아올게.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그럼 다음에 보자. 안녕.